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증시에 대한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것은 사실 좀 아무 좀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자 보면 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개인의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지금 상당히 금액으로 보나 수량으로 보나 개인의 매수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지금 이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아닌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봐도 제가 봐도 지금은 음, 저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단기적인 일시적인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추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어, 제가 시황 말씀을 드리면 별로 이렇게 시청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청을 안 해, 그러니까 조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적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너무 그냥 차트라든지 이제 너무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 시황이나 이러한 것에서 좀 올리는 게 좀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무슨 제가 좀 말은 잘 못하지만 어떤 것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저는 이제 종목 어제도 일부분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부분, 시작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 미국 S&P 500 보면 제가 이 멤버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면 좀 저도 스스로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제가 이거 멤버십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 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저를 그동안에 계속 주셨던 분들이 역시 여전히 후원해 주시러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 소수예요. 지금 몇 분이 안 돼요. 몇 명 안 되시는데 제가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그냥 말씀을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차트와 뭐 수급 말도 안 된다. 그걸로 증시와 시황을 분석을 할 수 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분석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자, 단기적으로 눌려야 하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제가 어제 새벽 4시였죠. 새벽 4시에,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영상을 올리고 게시 글을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자 새벽에 약간 좀 양봉이 있었었어요. 양봉으로 나왔던 여기 시점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어디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 확실하게 봐야 된다. 지금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종가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봉상 이런 캔들이 그러니까 지수상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별로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어, 매매하는 것 그리고 국내 증시도 확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들 상승을 얘기하고 어떤 종목을 매매할까 쫓아갈 때 우리는 그냥 지켜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지금 보시면 국내 증시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평선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지수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또는 저항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평선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해하시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저는 이평선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가격대는 제가 이평선과 상관없이 설정했었던 부분이었지요. 여기는 네, 아마 그때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때 오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5분봉에서 미리 제가 예전에 설정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몇 개월 전에 설정했던 이 분봉입니다. 코스닥. 지금 보면 제가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지지를 못하고 밀렸습니다. 여기가 밀리면서 오늘 그 다음에 꼭 정말로 더 중요한 밑에 하단 쪽의 이 라인, 지금 5분봉에서 최저점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라인 때 지금 저항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수급이 워낙 강하고 개인들은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과연 이게 올바른 판단이냐? 이게 저점이냐? 자,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추가로 분명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자,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지만 빠질 수 있는 확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 미국 증시가 상승해도 국내 증시는 별로 반응이 없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국내 증시는 더 하락하고, 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기술적인 부분, 자, 신뢰는 없지만,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지금 여기 오늘 최저점을 찍었던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꼬리를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여기 이 꼬리 이렇게 이 자리를 정확하게 좀 찍어준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개월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자리 30분 봉도 아마 있을걸요. 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30분 봉에서도 제가 체크해 드렸던 상단이에요. 지금 30분 봉을 보시면 상당히 밑에 깔려 있는 선이 많지 않습니까? 이 위에는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때 다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이 밑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는 제가 이때는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30분 봉과 5분 봉, 예전에 자 1분 봉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 단순히 제 생각이다라고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부터 설정했던 이 분봉 지금 1봉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비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신뢰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드려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60선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밀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평선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20선과 60선의 이 간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 자리를 뚫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라인, 자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자리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네, 자 중요한 자리, 이게 지금 분봉으로 제가 체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30분 봉에 좀 밑에 있죠. 여기 지금 이 라인 때 하나하나 체크가 저는 되거든요. 예, 저는 자 이때 이 라인 때도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설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하락을 했을 때 이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지만, 이 라인, 이 두 줄에 대한 라인이 깨지니까 그 다음으로 중심이 하락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코스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코스피도 지금 제가 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좀 못 미치고 약간 조금 살짝 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것도 상당히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가 기술적인 부분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라인대하고 아까 코스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자, 이러한 부분, 자, 이렇게 단순히 이게 일치가 좀 된 것 뿐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일치가 된 것 뿐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라인 때는 이미, 자, 여기 중요하다라는 것은 설정이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지수에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는 이미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이제 가장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밀린다. 지금 여기 이 두 줄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 이게 지금 2130과 2140 이 라인인데, 여기마저 밀린다라고 하면 중간에 지금 아무 라인이 없죠. 그럼 여기 쉽게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밑에가 뭐 200선이던 뭐 120선까지던 쉽게 바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인버스를 비중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계좌 대비 한 20% 이상 한꺼번에 제가 여기다가 실었다. 그리고 종목을 갖고, 그러니까 인버스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이 소수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버스에 대한 이걸 뒤집어 보면, 자,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이거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자, 차트를 지금 뒤집은 거거든요. 뒤집었을 때 상승을 하기에 너무 좋은 차트이면서, 인버스에 대한 이 차트도 역시 동일하게 좋았습니다. 그 부분 말고도 사실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분석할 수 있는 증시 확인,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또 말씀드리긴 그랬고, 그래서 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차트에 대한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이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뒤집었죠. 제가 일부러 지금 뒤집었는데, 뒤집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자리가 돌파가 나온다. 제가 거꾸로 아까 정상적이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밑에 빠지면 어떻게 지지 라인대가 없어서 하락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우리 차트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에 있어서는 왜 이런 분석을 안 하시는지 조금,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일단 움직임, 차트라는 건 동일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수는 그렇게 분석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쉽다. 이런 것만 좀 미리 대응을 해 주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상황에서 물론 수익을 보는 종목도 있지만 손절 다 과감하게,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럴 때는 종목의 선택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종목을 선택하고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맥점을 잡아야 되느냐, 손절이 바로 짧게 나오는, 이렇게 하방으로 밀렸을 때는 1%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 1% 2% 밀렸다가 급등 나온다. 예,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증시가 급등을 하던 급락이 나오던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됐을 경우에는 1%나 2%나 바로 빠지면 아, 빠지는구나라는,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지수로 봤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딱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아, 이건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또는 상승하지 않으면 밀리는구나. 그래서 바로 손절을 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서 매매를 일부러 하셔야 돼요. 지금은 중장기 역시 중장기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걸 기다리면서 들고 가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빠지면 빠지는 대로 손절 치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세워야지, 그냥 무조건 홀딩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수가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이고,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바로 또 추가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크게 나올지 적게, 그러니까 작게 나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된다. 자,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짓말처럼 정확하게 지금 기술적인 자리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지를 하는 위치 아주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동일하게, 예, 이렇게 지금 위치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온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아까 좀 전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목이 빠질 때 1%, 2%대 그냥 무조건 손절 쳐야 된다. 그런 손절이 많아도 상관없다.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저도 여기에서 인버스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실어 놓고 종목에 있어서 아주 소액으로 단타만, 예, 치고 있다라는 것을, 예, 제가 이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한테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손절 치는 거는 손절 치고, 근데 익절하는 거 익절하고, 뭐 종목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제 종목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는 얘기, 너는 대응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항상 그러시잖아요. 계좌를 먼저 보여주면서 얘기해라. 예,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하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실제로 보고, 예, 좀 신뢰. 근데 예, 이것은 누구의 말을 신뢰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저는 제 얘기가 맞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믿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식은 어떤 위치에서든 항상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하락할 것을 알던 모르던 이미 상승한 위치에서는 손절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아실 거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 자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이 자리에서 급등이 다시 나온다라고는 확인을 해야 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수는
조심해서 해야 되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손절은 명확하게 짧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빠지더라도 빠지면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매수는 하실 거는 아니다. 지금 보시면 지수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게 빠졌다라고 해서 이게 저가 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야지, 뭐 저는 매매를 그렇게 안 하면서 영상 때문에, 영상 만드는 것 때문에 그냥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는 아니어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 2%만이라도 제 의견을 조금 좀 방영시켜 주시면 어떨까, 매매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 올려 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상당히 좀 고생도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뭐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쭉 한번 지켜보시면서 너무 적극적인, 그리고 현금이 없다, 지금 비중에, 그러니까 종목에 다 비중이 실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냥 무조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절을 치신 다음에 좀 현금을 좀 갖고 있는, 좀 그런 매매에 대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목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